안녕하세요. 영조대왕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영어로 property tax라고 불리는 재산세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재산세는 집이나 땅, 그리고 또는 비즈니스 건물, 상가 건물 같은 거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집이나 상가 건물 또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살다가 또 집을 구매해가지고 처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처음 들어보는 재산세 영수증을 받아보면 좀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 살다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버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인컴 텍스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인컴 텍스는 연방정부에 소득 신고를 해서 자기가 텍스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면 더 내고, 더 많이 냈던 상황이면 돌려받게 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는 연방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정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unicipality 또는 시라고 부르는 city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세금을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산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캐나다 정부 조직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Federal Government라고 하는 연방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처럼 온타리오 프로빈스라고 하는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Local Government라고 하는 Municipality 또는 City라고 부르는 시 정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는 인컴 텍스를 관할을 하지만 프로퍼티 텍스는 그 금액을 부과를 하고 받고 하는 권한과 책임은 지방정부, 로컬 거버먼트인 미니시팔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지방정부, 즉 미니시팔리티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재산세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소유주도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시에서 소비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받지만 그 부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재산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재산세에서 돈을 충당을 해서 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는 시 근무자들에 대한 월급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뿌리는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각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재산세에서 나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프로퍼티 오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재산세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게 합리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산세만 봐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산세 나와 있는 내용들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MPAC,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감정평가원에서 온타리오주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 감정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각 시정부에서 결정되어지는 재산세율,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그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은 MPAC,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MPEC은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MPEC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MPEC이라는 조직은 뭐냐면 한국 같으면은 감정평가원이라는 데처럼 온타리오주에 있는 감정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앙정부에서 재산세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 도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서 재산세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받게 되는 지방세 개념이거든요. 근데 캐나다도 어떻게 보면 지방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지방정부 중에 그 세율은 지방정부가 결정을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주정부 산하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에서는 각 주마다 그 재산세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의 그 조직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각 시에서 재산세가 세율이 결정되어지게 되면 재산세를 이제 부과를 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재산세를 쉽게는 그렇게 하지만 그냥 재산세를 볼 때 우리가 인원이 밀리언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광역 토론토가 제일 재산세가 비싸고 그 다음에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타운 같은 데는 재산세를 좀 덜 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각 시에서 예산이 정해지게 되면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프로퍼티에다가 이 금액을 나눠줘야 되는데 집이 5개 있는 데하고 집이 10개가 있는 데하고 내가 정해진 금액을 나눠주려고 그러면 집이 10개 있는 집은 조금씩만 부과를 해도 그 금액이 거쳐지지만 집이 5개 있는 그 시는 각각의 집에다가 금액을 많이 부과를 해야지만이 시에서 정해지는 버젯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큰 시일수록 버젯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있죠. 그리고 작은 시일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거둘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미니시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가는데 집이 많은 곳이 오히려 조금 더 적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토론토라고 더 많이 내지는 않고요. 다른 시가 더 많이 내는 시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 금액하고 재산세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면 재산세율을 조금 낮게 해도 시에서 원하는 예산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재산세율은 조금만 해도 맞출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버리면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적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매년 오르잖아요.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산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세율을 올려야지만이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오르고 시에서 필요한 예산도 퍼센테이지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확정이 되면 시의 재산세율도 조금만 올려서 시 예산을 맞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쯤에 되면 각 시의 시의원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례가 올려지면 통과가 되고 하면 확정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roperty Tax 101 재산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거는 영상 1이고 다음 편 영상 2 또는 3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에서는 재산세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낸 텍스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리펀이나 리베이트 프로그램 등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